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동물의 세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동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몰라도 괜찮지만 알아둬도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을 겁니다. 동물에 대한 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옥천을 위한 동물편 알쓸신잡 옥동사. 옥천의 신기한 동물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2회로 돌아왔습니다. 옥천의 신기한 동물사전 옥동사 무사히 2회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방금 좀 낯선 목소리가 들려서 어리둥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팀에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게 되었거든요. 자, 일단 새 멤버 자기소개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순서겠죠. 우리 새로 합류하게 된 영선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에서 인턴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물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조금 겁이 많아서 SNS에서 랜선으로 즐기고 있어요. 이번 주제는 고양이니까 오늘은 랜선 집사 이영선으로 불러주세요. 네, 아주 깜찍한 성격을 가지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옥천에서는 원래 사셨나요? 아니요, 저 옥천은 그 택배 있잖아요. 옥천 허브 그거밖에 그렇죠. 몰랐는데 이번에 인턴이 되어가지고 이번 기회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가가 충남 논산이어가지고 이런 시골 분위기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가 더 정겹고 그런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같은 충청도라서 또 좀 정겹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멤버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주제로 저희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방송 끝날 때 저희가 살짝 예고를 하고 끝내기는 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저희가 다룰 동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동물 어떤 동물이었는지 세훈 씨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동물은 길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죠.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잘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동물. 바로 길고양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길고양이. 길고양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또 막상 잘 아냐고 물어보면 또 대답하기 쉽지 않은 동물이죠. 그렇죠. 네, 영선 씨, 저희 첫 방송 주제가 저희 첫 방송은 아니죠. 영선 씨의 첫 방송 주제죠. 죄송해요. 영선 씨의 첫 방송 주제가 길고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느낌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길고양이를 다들 흔히 길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단국대학교를 다녔었는데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제 학교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단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단냥이들 막 볼 때마다 사진 찍고 막 인스타 올리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럴 때마다 귀엽고 이쁘다고 그렇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영선 씨는 좀 길고양이가 비교적 되게 친숙하고 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세훈 씨한테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세훈 씨는 길고양이가 주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 서울에서 지낼 때 서울숲을 좀 자주 갔어요. 제가 산책 같은 걸 하려고. 네. 네, 근데 거기가 고양이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거의.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예쁜 고양이를 하나 봤어요. 흔히 말하는 그 삼색이 무늬였는데 하얀색, 갈색, 검은색 털이 이제 섞여 있는 그 고양이죠. 되게 예쁘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오며 가면서 가끔 사진도 찍고 만나면 반갑다고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계속 그랬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좀 길고양이에 대해서 꽤 추억이 좀 좋은 편으로 이제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한번 많이 나오길 제가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길고양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노래부터 우선 한번 듣고 갈게요. 오늘의 첫 뮤직, 우리 특별히 뉴페이스이신 영선 씨가 선곡한 곡으로 먼저 가볼게요. 영선 씨, 노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동물이 고양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한번 노래를 선곡해 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고양이상 가수들이죠. 볼빨간 사춘기가 부르는 우주를 줄게. 이렇게 스윗한 노래로 문을 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가 또 좋아하는 다른 고양이상 가수
있지의 예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있지의 테니스 같이 듣고 오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주 재밌는 선정 배경이네요. 고양이 날이니까 고양이 상의 가수 노래 좋습니다. 저희가 1회 때도 볼빨간 사춘기 노래를 틀었는데 좀 자주 뵙게 되는 가수인 것 같아요. 네.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그리고 이어서 있지의 테니스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은 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순 없겠죠. 지나간 새벽을 다 세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난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 거야.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anywhere.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 내 galaxy.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your pilot. 내 곁에 저 별을 따 내게만 지게 my galaxy. Like a star 내리는 빛처럼 반짝이는 널 가지고 싶어 Get my mind 엄지와 검지만 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부터 안 달라니까 마냥 떨리기만 한 게 아니야. 준비가 되면 쏠린 인공위성처럼 네 주위를 마구 맴돌려 해. 더 가까워진다면 네가 가져줄래 이 떨림을. 어제는 내가 기분이 참 좋아서 지나간 행성에다가 그대 이름 새겨놓았죠.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그 별이 가장 붉게 빛나요. 지나간 새벽을 다 세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별빛 아래 잠든 넌 마치 온 우주가 진 것만 같아. 난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 거야.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anywhere.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 내 galaxy.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your pilot. 내 곁에 저 별을 따 내게만 지게 my galaxy.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anywhere.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 내 galaxy. Cause I'm a pilot. I'm your pilot.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 my galaxy.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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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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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너와의 하루 며칠 point 긴장감 속에 몸이 안 움직여 내 마음을 숨겨놓고서 하는 하이하이 이어지는 벨리 끝날 줄 몰라 온종일 스치는 눈빛이 건물까 누구 하나 먼저 나설 줄 몰라 한 걸음이 부족해 내 맘을 다 흔들어 너의 그 한마디 필요할 것 같은데 마주
새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그리고 있지의 테니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에너제틱해서 좋네요. 새로 오신 분이 아주 밝은 에너지를 잔뜩 몰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그래서 고양이 이야기는 언제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려 그랬어요. 네, 네. 네, 본격적으로 고양이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우선 저희가 고양이라는 동물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고양이가 반려동물로도 참 많아졌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나만 고양이 없어 막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반려묘 사는 일이 선망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세상이 변한 것 같아요. 진짜 나만 없어.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저희 우리나라 전체 가구 2,092만 7천 가구 중 총 그 312만 9천 가구, 그러니까 전체 대비 약 15%의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요. 네, 생각보다 높죠. 이 중에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가 71만 7천 가구라고 하네요. 네, 최근에 고양이 키우는 가정이 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은 했는데 통계를 들으니까 좀 실감이 나는 기분입니다. 그럼 두 분 좀 간단하게 고양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고양이는 잠을 자나요? 그게 무슨 얘기시죠? 아니 그 잠을 안 자는 동물이 세상에 있나요? 아니 근데 친구들 막 제가 SNS에서 많이 봤다 했잖아요. 근데 친구들 고양이 보면은 막 밤이나 새벽에 막 뒹굴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근데 또 낮에 보면은 자는 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고양이라는 동물은 잠을 한두 시간만 자나 아니면 아예 안 자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을 듣고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는데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 고양이들이 밤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다다라는 거를 해서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일단 고양이들이 좀 어두운 시간대에 활동을 하기도 하고 새벽에도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막 우다다라는 이렇게 흔히 뛰어다니는 활동을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사람이랑 좀 바이오리듬이 많이 다르죠. 약간 그래서 고양이 자체가 사실 사람보다 잠을 훨씬 많이 자요. 성묘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16시간 정도 자고요. 아기 고양이는 20시간도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쭉 자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서 자고 중간중간에 뭐 밥도 먹고 이렇게 뛰어도 다니고 이런 활동을 하고 그래서 새벽에도 이렇게 자다 깨다 하는 거죠. 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잠을 안 자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 잠을 안 자는 동물은 있을 수가 없죠. 네네.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저 있습니다. 보통 강아지는 산책을 하잖아요. 네네. 네, 오히려 막 안 하면은 풀 죽어 있고 네, 그렇다는 거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고양이가 산책을 하는 건 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고양이는 뭐 산책 같은 걸 안 해도 되는 건지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외국에서는 산책량이 이야기가 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잘 없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할 필요가 없고 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죠? 일단 개랑 고양이는 좀 차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흔히 말하는 콜링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돌아오게 하는 거가 개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누구야라고 불렀을 때 얼른 뛰어오는데 고양이는 그게 일단 안 되다 보니까 산책할 때 놓치거나 이런 식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몸이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고양이 액체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고양이가 뼈가 좀 강아지랑 구조가 달라서 정말 유연하다 보니까 하네스나 목줄이 강아지보다 훨씬 쉽게 빠져요. 또 이런 것들이 실제 산책 나갔을 때 유실의 위험을 높여주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잃어버리기가 아무래도 개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영역동물이기는 한데 필요로 하는 영역이 개보다 훨씬 좁아요. 개는 산책을 통해서 좀 집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 영역이 이제 안전하다는 걸 좀 확인하고 영역 표시도 하고 이런 걸로 좀 안정감을 느끼지만 고양이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영역 표현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거든요. 고양이는 크게 배변 훈련하지 않아도 모래 화장실에서 배변한 다음에 모래로 이걸 다 덮어가지고 숨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전하게 보장된 영역인 자기 은신처, 그러니까 자기 집 밖을 굳이 궁금해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욕구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산책보다는 캣타워 이런 걸 이용해서 수직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고양이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욕구를 해소해주는 거에 집중하는 게 저는 산책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개랑 고양이랑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잘 쏙쏙 되네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고양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졌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약간 호기심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여기서 또 한번 끊고 음악을 좀 듣고 이제 고양이 말고 길고양이 이야기를 좀 콕 집어서 한번 나눠보는 걸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 이번에 틀 노래는 세훈 씨가 선곡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고른 노래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가 그 멜로디도 되게 좋지만 가사도 또 되게 서정적이어서 좋더라고요. 가사 중에 홀로 떠나가 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요 라는 가사가 굉장히 또 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와도 또 맞닿아 있는 노래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선곡해 보았습니다. 띵곡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귀여운 게 세상을 구한다. 귀세구 네, 맞습니다. 고양이가 세상을 구한다. 고세구.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귀엽고 작은 영웅들이라는 생각으로 선곡해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 팝 가수죠. 라우브의 슈퍼히어로까지 듣고 올게요. 네, 귀여운 게 세상을 구한다. 정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바로 두 곡 듣고 올게요. 얼른 듣고 오겠습니다.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그리고 라우브의 슈퍼히어로. 숑숑.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신 생선 가게는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왜 털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나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나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요 자유롭게 날던 내가 한없이 밑으로만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거미로 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나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나만 고양이
I met a superhero. I lost her. I want her back. She did things to me that no one else could. I miss that. Oh, don't wanna talk about it. Oh, what's so wrong about it? Oh, can't do a thing about it now. Now, 'cause they say if you love her, let her go. And they say if it's meant to be, you'll know. No, I met a superhero. I lost her. I want her back. She did things to me that no one else could. I miss that. Yeah, I met a superhero. I lost her. I want her back. She did things to me that no one else could. I miss that. I miss that. And they say if it's meant to be, you'll know. I met a superhero. I lost her. I want her back. She did things to me that no one else could. Damn, I miss that.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그리고 라우브의 슈퍼히어로 듣고 왔습니다. 또 한번 외치고 가야겠죠? 고세구! 네, 고세구 너무 좋네요. 흥이 납니다. 네, 이제 진짜 길고양이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길고양이 사실 밝은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길고양이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많다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그쵸.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길고양이나 캣맘, 캣디디 같은 케어테이커의 존재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인식이 좀 나아진 경향이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도둑고양이 뭐 이런 호칭을 더 많이 썼죠. 근데 왜 도둑고양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무래도 쓰레기통을 많이 뒤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 외할머니네 집 가끔 예전에 보면은 고양이가 쓰레기통 뒤지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쵸. 예. 특히 먹을 걸 찾아서 고양이들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찢는 경우가 많았죠. 그쵸.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훼손되면 좀 주변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악취도 나고 뭐 그런 피해가 있으니 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고양이들도 너무 배고파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생각하면 또 한편으론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케어테이커들의 역할이 아무래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케어테이커 분들이 정확히 어디까지 하시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간 그렇게 케어테이커 분들이 동아리처럼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뭐 급식소 정도만 관리하는 것도 봤었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로 커버를 해주시는 건가요? 정해진 건 없어서 하시는 분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뭐 급식소만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TNR 중성화 수술 그 하시면서 고양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봉사의 영역이죠,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좀 사람마다 여건과 재량 이런 게 좀 다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케어테이커가 좀 많은 지역은 좀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하시는 활동의 차이도 아무래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옥천에서도 저는 개인분들이 급식소 관리하시는 모습을 오며 가면 좀 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네트워크가 좀 만들어져 있는지는 저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다시 원래 이야기로 좀 돌아가가지고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지럽히는 식으로 이제 동네를 더럽힌다. 그런 편견이 좀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 좀 종종 들어보셨나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친구 집 앞에 막 쓰레기들 버리는 거 모아두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양이들이 그걸 다 헤집고 터트리고 막 그래서 더러워진 거 보고 친구가 좀 불쾌했었다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편견들은 자꾸 생기고 강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없는 경우는 아니죠. 네, 저도 비슷한 불만이나 민원을 활동가 시절에 좀 여러 차례 들었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런 걸 이유로 이제 막 그 고양이들 잡겠다면서 쥐약을 놓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또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는 저는 활동가 입장에서 너무 괴로웠었죠, 한편으로. 네. 쥐약이라니 좀 정말 너무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그 동물법에도 위반이잖아요. 동물보호법.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사람들이 그걸 또 한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동물에게 이제 도구나 약물로 상해를 입히면은 원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거죠. 맞아요. 이건 또 심각한 범죄예요, 진짜. 네, 네, 그렇죠. 이게 범죄인데 형사처벌 가능성 있는 범죄인데 확실히 그게 그만큼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좀 알아두시고 주변에 이런 사실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나쁜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사실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오. 길고양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물어봐도 될까요? 적극적인 자세 너무 좋습니다.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네. 아니, 요즘에 우리나라 겨울에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길고양이들은 뭐 집이라고 해봤자 뭐 박스 이런 걸 수도 있고 막 그냥 길가에서 자는 애기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조금 궁금해요. 이게 털이 있어서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은 안 괜찮죠. 예, 털이 있기는 하지만 고양이도 많이 추위를 타고 또 실제로 그래서 길고양이가 겨울에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예, 겨울에는 물도 또 다 얼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마실 물을 구하기 힘들어서 몸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붓고요. 네. 몸에 염분이 많아져서 붓는 뭐 그런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봐야죠. 사람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물을 못 마시면은 오히려 이제 붓기가 심해지는 것처럼 고양이들도 예, 겨울이 되면 좀 덩치가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게 예, 일반적이죠. 그러면은 겨울에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몸이 부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물론 털이 좀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대체로는 좀 몸이 부어서 그렇다라고 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길생명들한테 겨울이 참 혹독한 계절인 것 같아요. 또 케어테이커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은 경우들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죽어 사는 것까지 케어를 해주시는 건가요? 뭐가 다르죠? 네, 그렇죠. 케어테이커 분들이 있는 곳은 케어테이커 분들이 겨울집을 주변에 이제 만들어서 비치해 두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보온이 잘 되게 스티로폼 상자에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도 내고 또 안에 담요도 까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된 집을 놓아두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케어테이커 분들이 언 물그릇을 겨울이 되면 물이 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갈아주시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환경이 더 낫죠. 다른 일반 환경보다는. 그럼 확실히 길고양이들도 그 돌봐주시는 케어테이커가 있는 게 확실히 살기에는 더 좋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또 케어테이커들 분들이 있는 곳으로 또 고양이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고양이들도 좀 몰려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모여들긴 하겠죠. 네네.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길고양이들이 많아지면은 거기 사시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싫어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요즘에 뭐 보면은 주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서 또 케어테이커 분들에게 위협적으로 굴거나 폭력을 가하시는 분들 뭐 막 되게 욕설을 하시는 분들 막 그런 갈등이 종종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몇 년 전에도 뭐 돌아가신 분도 한 분 있으셨고, 아이고. 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로 점점 부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아무래도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한 번 또 끊고 노래 한 번 듣고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저만 계속 호기심이 넘쳐가지고 막 질문한 것 같아서 좀 기빨리는 것 같고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야기는 제가 다 한 것 같은데 왜 영선 씨가 힘드시죠? 아, 힘들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두 분 싸우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 첫 방송인 영선 씨도 이야기 많이 해주신 세우 씨도 힘든 거 다 인정합니다. 네, 각설하시고 이번에는 선곡 제가 직접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고양이 하면 이 뮤지컬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캐츠의 OST 중 가장 유명한 노래 저는 뮤지컬 대신 영화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 제니퍼 허드슨이 부른 버전 메모리 먼저 듣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작은 이웃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작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이 시도를 담아서 또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Turn your face to the moonlight. Let your memory lead you. Open up, enter in. If you find there the meaning of what happiness is, then a new life will begin. Memory, all alone in the moonlight, I can smile at the old days. I was beautiful then. I remember the time I knew what happiness was. Let the memory live again. Burnt out in the smoky days, the still cold smell of morning. The street lamp dies, another night is over, another day is dawning. Daylight, I must wait for the sunrise. I must think of a new life, and I mustn't give in. When the dawn comes, tonight will be a memory too, and a new day will begin. Sunlight through the trees in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부비들 모두 소중한 나날 어두운 밤 외로운 몸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지지 뭐 금전제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건 oh.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맘들 속 서로 겹은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O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속 서로 가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도시의 불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ing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멈춰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속에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린 우리대로 빛나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리 그 자체로 빛나 Tonight 나나나나나나 네, 제니퍼 허드슨 버전의 캐치 OST 메모리 그리고 BTS의 소주 듣고 왔습니다. 네, 아까 하던 이야기죠. 케어테이커가 돌보는 지역에 고양이가 몰려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영선 씨가 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웃들이 그걸 싫어하지 않나. 그래서 케어테이커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아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또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케어테이커를 좀 대놓고 적대시하는 분들도 꽤 계시죠. 하지만 이게 케어테이커가 있으면 고양이 개체수가 마구 불어난다. 이거는 일단 오해라는 걸 제가 좀 확실히 하고 싶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네. 아, 그러면 야생 고양이 개체수가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TNR이라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TNR이면은 그 중성화 수술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TNR이라는 게 이제 약어를 풀이를 하면은 트랩, 널털, 리턴. 그러니까 포획, 중성화, 그리고 제자리 방사 이렇게 이제 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길고양이와 사람의 어떤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고양이를 안전하게 보통 포획틀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포획틀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잡은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암컷은 72시간 동안 수술 뒤에 이제 지켜보다가 이상이 없으면 포획을 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다 통칭해서 TN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근데 성별에 따라서 또 지켜보는 시간이 또 다르네요. 네, 이게 수술이 암컷이 좀 더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암컷은 개복 수술을 하고 수컷이 그 수술이 좀 더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은 안 해도 되죠. 네, 네, 네. 그렇죠. 예, 네. 더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초록창에 한번 검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게 좋겠네요. 뭐 저희는 다 알 것 같은데 뭐 저희 프로그램은 또 전체 이용가니까요. 네, 네, 네. 그렇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넘어가시죠. 네,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리 방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앞서도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영역 동물이잖아요. 그런 만큼 잡았던 곳에서 정확하게 풀어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네. 만약에 잡은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제 방사를 하면요. 원래 영역으로 이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영역 동물이니까. 근데 고양이가 사람처럼 길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찾기를 뭐 안다든지 신호등을 볼 줄 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니까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거나 로드킬을 당하거나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가를 할 때도 선배 활동가들이 포획할 때 포획 장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 이거를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TNR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저도 이걸 똑같이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포획할 때 포획 장소 정말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그냥 저는 뭐 중성화 이런 거 수술만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또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예, 그렇죠. 이게 TNR이라는 작업이 아무래도 꼼꼼함이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TNR이 뒷받침이 이제 되면은 고양이 개체수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중성화 수술은 아무래도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나 그게 문제인데 특히나 동물병원이 좀 보험이 안 돼서 많이 비싸잖아요. 얼마나 비싸죠? 한 20만 원 정도 하나? 일단 이게 민간 병원은 병원마다 차이가 좀 나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수컷이 한 30만 원 안팎, 아이고. 네, 암컷은 50만 원 안팎. 아이고. 네, 그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요. 그러면은 이걸 한 동네 고양이들을 다 하려고 하면은 이제 예산이 너무 크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좀 그쵸. 솔직히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니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지자체에서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수술 예산이 보통 할당되어 있습니다. 네. 옥천군이 이게 없었어요. 작년까지. 오. 네. 그 말은 올해는 있다는 얘기겠죠? 다행이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그쵸. 네. 올해는 예산이 처음으로 이제 생겨서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첫 해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그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옥천군청에서 TNR 사업을 시행할 동물병원을 지금 2곳을 선정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2 동물병원에 다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예산이 너무 작아서 올해는 신청이 벌써 마감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은 이제 뭐 내년이나 아니면 잘하면 올 가을에 새로 예산이 배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지원이 되면은 이제 그때 또 TNR 지원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군청 공고를 좀 지켜보시다가 그때 신청을 좀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직 상반기도 다 안 지났는데 벌써 마감이라니까 좀 아쉽네요. 네, 그러게요. 예산이 좀 많이 증액돼서 앞으로는 좀 여유 있게 TNR이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같은 바람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든 케어테이커 분들도 다 같은 염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옥천군도 이런 지원이 앞으로 더욱 늘어서 좀 더 길고양이 친화적이고 그래서 길고양이 친화적이면 사람도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도 사람도 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세구. 네, 맞습니다. 고세구. 우리 뉴 멤버가 추임새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러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고세구. 중독성이 있네요, 약간. 아, 네, 아주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1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줄 몰랐어요. 어느새 1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이야기를 아주 정신없이 풀어놓다 보니까 시간이 슝 날아갔어요. 영선 씨,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좀 할만하셨나요? 아, 전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평소에 고양이들을 볼 때는 그냥 귀엽다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고양이들 사진 찍고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또 오늘 고양이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듣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몰랐던 내용도 많이 알 수 있어서 앞으로 고양이들을 바라볼 때 또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영선 씨 오늘 아주 화려한 데뷔전을 치르셨는데 앞으로의 활약도 제가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씨도 오늘 방송 재밌게 하셨나요? 아, 네. 오늘 저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또 영선 씨랑 함께 하니까 더 뭔가 리드미컬한 것 같네요. 네, 저는 오늘 좀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길고양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특히 겨울에 고양이들이 어디에 가서 지내는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그 답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 그 얘기들을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좋았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알찬 내용으로 또 채워서 3화로 돌아와야죠. 3화에는 또 어떤 동물 이야기로 찾아뵐지 우리 뉴 멤버 영선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3화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눌 동물은 바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도 어딜 가나 볼 수 있고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에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려동물 중 바로 개입니다. 아, 맞습니다. 반려동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또 모르는 사실도 있겠죠. 유기나 학대, 또 물림사고 같은 사회적 문제들도 뉴스를 통해 접하는 만큼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듯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더 친해져야 할 친구 개에 대한 이야기로 3화 또 알차게 채워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옥천의 신기한 동물사전 옥동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